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첫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정치부 원주희 기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원 기자, 윤 후보가 최종 선출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? 네.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상당히 많이 앞섰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31.2%, 윤 후보가 43%를 얻어 11.8%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. 오차 범위 바뀌고요. 윤 후보가 40%대 지지율을 보인 것도 처음입니다.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.7%, 정의당 심상정 후보 3.7%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.4% 순으로 나타났고요. 같은 기간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30.3%, 윤 후보 45.8%로 나타나서 현재 양 후보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. 네. 민주당은 경선 직후에 컨벤션 효과를 못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경선 막바지에 이 전통적인 보수층이 윤 후보 쪽으로 결집을 했었고요. 후보 확정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까지 받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홍준표 의원 등 나머지 경쟁자들이 곧바로 승복 의사를 밝힌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. 네. 이재명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28%로 추락했던 데다 지지자 원팀에 시간이 걸린 반면 윤 후보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매끄러운 편이었습니다. 이 후보가 윤 후보한테 오늘 1대1 정책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런 제안은 뒤쫓는 후보가 앞서고 있는 후보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네. 이 후보가 좀 조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?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후보한테 공개 회동을 하자 이렇게 그렇죠.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.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했고 지난 대선 때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. 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의 카드를 낸 셈인데 윤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두 후보가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두 사람 마음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 토론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윤 후보가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50조 원을 주자라는 발표를 했어요. 네, 윤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건데요.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곧바로 반박했습니다. 5년이면 250조잖아요. 통상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5년에 180조를 받는데 한 부분에 50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. 지금 저기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5년 동안 50조 원씩 한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? 윤 후보 측은 집권 후에 한 번만 한시적으로 50조 원을 푼다는 얘기인데요. 박완주 의장의 얘기는 이런 50조짜리 대형 국정과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할 텐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 사면 얘기도 나왔죠. 네, 윤 후보가 집권 초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에 여쭤봐야 될 부분이네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